안녕하세요. 폴라이프의 유사라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면역. 오늘은 최석윤 강사님의 면역에 관한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작은 주제지만 깊게 다루는 날이 좀 되고 싶어요. 보통 날들에는 이제 제품들 얘기를 많이 하고 넓게 다뤘다 그러면 오늘은 좀 깊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의사들 말이면은 거의 하나님 말처럼 듣죠. 현대의학이라 그러죠. 근데 원래 현대의학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연의학에서 나왔거든요. 자연의학은 자연의 힘으로 이제 모든 이 병들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걸 자연의학이라는데, 현대의학은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뭐 화학약 이런 것들로 대표되죠. 돈을 가장 많이 벌고 힘이 세죠. 미국에도 우리 유럽도 우리 현대의학, 자연의학 그 의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이에는 상당히 그 연결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면역과 트랜스포 팩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트랜스펙터가 뭔지 좀 알고 싶다. 트랜스펙터가 면역 물질이죠. 근데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간단하게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의 다리 역할을 한 게 트랜스포 팩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트랜스포 팩터는 현대의학에서 발견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3,000건이나 냈던 그런 물질입니다. 피에서 발견했죠. 피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주사로 썼기 때문에 현대의학. 근데 이게 갑자기 초유에서 발견이 되는 바람에 똑같은 기적적인 분자라고, 기적적인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이 트랜스포팩터라는 물질이, 피에 있던 면역 물질이 초유에서 발견되면서 식품의 영역,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연구는 현대의학이 하고 생산은 자연의학이 하는 기묘한 위치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의 가교, 브릿지 역할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트랜스포팩터가. 트랜스포팩터는 얘기했듯이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추출된 물질, 완전히 자연이죠. 그렇다고 영양제냐? 아닙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1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거는 면역 물질입니다. 이렇게 제3의 영역이죠. 영양제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제3의 영역. 트랜스펙터를 알리는 일은 건강식품 판매업이라고 불리우긴 조금 부족해요. 이거는 트랜스펙터 알리는 일은 사명이고, 이걸 알리는 사람은 면역가, 이뮤노프레너라고 불리움이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이걸 알리는 거는 사명감으로 알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레가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이게 뭐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거 이때 먹으면 좋고 여기 뭐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고 어떤 사람이 병도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이 골든 서클이라 그러는데, 왜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된다, 어떻게 시작됐는데, 왜 시작됐는데,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세포 면역에 주의하지 않았던 1949년에 뉴욕 대학의 셔우드 로렌스 교수가 결핵 연구를 하다가 백혈구에서 발견한 게 트랜스펙터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을 총괄하는 정보 물질이죠. 40년간 약 3천여 건의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현대의학의 세계에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트랜스포 팩터의 발견인데, 이게 이제 초유와 난항에서 발견돼서 대량 생산해서 추출해서 성공하고 하면서 자연의학의 세계로 넘어왔죠. 대량 생산하고 값도 20분의 1로 싸졌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수없이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적이 아닌 과학이다. 많은 때 뭐 먹고 낫다 이런데 마치 기적처럼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100건, 1000건 중에 한두 건 있으면 기적이죠. 그런데 10번 하면 9번, 100번 하면 95번 이러면은 그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불러야죠. 회복이 불가능한 면역 약자들에게 트랜스펙터가 주는 혜택, 엄청난 혜택들을 줬거든요. 오늘 참 다들 말하기를 꺼려하는 얘기지만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 있고 눈물을 글썽이게 되는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포라이프는 과학에서 출발했고 봉사와 만족으로 맺습니다. 중간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죠. 포라이프의 네 가지 점이, 포라이프는 면역 시스템 회사인데요.
과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제품 과학을 근거로 해서 성공하게 되겠죠. 성공의 결과는 인류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모두가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회사의 키치프레이즈고 미션이고 사명이죠. 근원, 포라이프라는 근원은 이 회사의 근원은 리전비 회장으로부터 시작돼서 근원과 뿌리가 있는데 이 근본 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회사는 창업주나 CEO, 직원 모두 일반 기업하고 다릅니다. 창업주나 CEO면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이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이나 생산이나 품질 부서를 압박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프라이프는 회사는 압박하지 않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과학에 근거해서 최고의 품질로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격려하는 제가 이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회사이죠. 목표가 달성될 때 창업주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린다. 제가 동영상 2개를 보여드릴 건데 창업 20주년 때 2018년에 이 회사가 20년 만에 무슨 20년 동안 꾸준하게 면역회사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포지셔닝, 리선드 하나의 이제 이 회사가 브랜드가 만들어졌죠. 면역회사로. 이분이 하신 창업자가 하신 We 말입니다. are a transfer factory company. Since 1998, we've harnessed the power of nature's wisdom, present in animals and transfer factors. We're experts in nature's wisdom. It's what we do best. For our first launch, you'll learn about the next phase of our commitment to continue harnessing that power. Join us for the next 20 years as we continue to do science differently. Transfer, to do science differently. 과학을 다르게 우리는 과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한 가지 테이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To 일들을 hear the stories of people who use the product is very inspirational to us.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포라이프에서 삶이 바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진기자, 포라이프에서 면역 해독 영양 다이어트 하면서 완전히 좋아져 가지고 집으로 가셨죠. 잘 살고 계십니다. 원기호, 이런 분들이 다 거의 불치의 병으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던 분들이 좋아진 이야기, 체중이 64kg, 50kg 빠져서 건강해지고 모든 질병이 없어진 이야기, 17kg 빠지면서 건강해진 이야기, 많은 질병들이 없어진 이야기, 이런 스토리들, 인생이 바뀐 스토리들, 살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해진 스토리,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난 이런 스토리들이 전후, 비포 애프터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전체 아마 100분의 1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몇 개만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제가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잊기 쉬운 걸 한마디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만일 뭐뭐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 중 어느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물론 다른 건 많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하나 빠져버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면역의 개념에서 이 면역이 트랜스퍼 팩터라고 하는 면역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면역에 대한 간단한 공부를 좀 해보면 면역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침입자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싸워서 이기는 힘이 생겨서 두 번째로 항원 침입자 들어왔을 때는 잘 싸우게 하는 것 많이 듣던 거죠. 백신 같은 게 그렇다고 생각하죠. 이거를 면역의 개념으로 위키백과에는 나옵니다. 위키백과에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후천 면역, 즉 경험한 면역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후천 면역의 개념을 면역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도 어떤 병균이더라도 잘 싸워서 이겨. 코로나균을 갖다 부어도 안 걸려. 그 사람은 뭐죠? 선천 면역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면역의 개념이 의사들 간에 후천 면역과 선천 면역, 백신을 맞는 면역과 그다음에 백신을 맞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 이거에 대한 이제 면역에 대한 걸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정리하고요. 여기 하나 빠져있는 면역이 있다면 조절 면역.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면역 조절. 아토피, 알러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 면역이라는 이런 것들은 조절이 안 되는 거지 후천 면역도 아니고 선천 면역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체 면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트랜스포 팩터가 커버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면역을 공부할 때 후천 면역, 선천 면역, 조절 면역을 세 가지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 아니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정리한 그때 의대 교수가 정리한 건데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선천 면역은 비특이라고 합니다. 비특이. 피부에서 눈물을 흘린다, 콧물을 흘린다든가 땀을 흘린다든가 재채기를 한다든가 위산을 가지고 세균을 죽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1차 면역, 비특이라 해가지고 세균의 종류와 관계없이 죽이는 겁니다. 어떤 균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비특이. 두 번째 2차 방어도 비특이입니다.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염증, 열을 올려가지고 세균을 죽이고요.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NK세포라는 자연살해 세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NK세포만 잡습니다. NK세포. 이런 것들이 잡는 거, 이것도 비특이입니다. 이 두 가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비특이성 면역, 그래서 선천 면역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선천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두 분의 교수를 좀 예를 들어드리면 2010년도에 신종 플루 때 나왔던 MBC에 나왔던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건강과학대학 면역학 교수, 우리나라 충남대 이기호 교수도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건강과학대학이 있습니다. 면역학 교수.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BC에 나와가지고 백신은 인공면역인데 그러나 백신은 하나의 침입자밖에 못 이기지만 면역체계는 우리의 선천면역은 수백만 개의 다른 질병들을 상대한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그래서 우리 면역을 높여야 많은 질병들을 이기지 백신만 가지고 답이 나오진 않는다 하는 게 이 얘기를 했고, 이왕재 교수는 비타민C를 유명하죠. 이분도 면역력을 기르는 게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그래서 면역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K세포에 대해서는 2021년도, 2010년부터 20년까지 계속 방송에 나왔는데 NK세포만이 바이러스를 죽인다. 내추럴 킬러. 바이러스 세균은 이분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많이 나오고 그랜자임을 주입해가지고 죽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NK세포가 활동적인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도 않고 암이 걸려도 그렇게 위험에 처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게 면역의 전체는 아닙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거죠. NK세포가 낮은 사람이 주로 암에 많이 걸린다.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20대를 기점으로 해서 NK세포 활동성이 떨어져. 큰 영역에서 볼 때 선천 면역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은 이제 뭐냐면 특이 면역이라 해가지고 세균이 한번 들어왔다가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다음에 그 세균한테 잘 안 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험했죠. 걸렸다가 난 사람은 다시 잘 안 걸린다. 이게 이제 백신이죠. 또는 걸렸다가 난 사람이 다시 안 걸린 건 자연 면역. 일부러 세균하고 비슷한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걸 집어넣어 가지고 면역이 생기게 해서 다시는 그게 비슷한 게 걸려도 들어와도 걸리지 않게 한다. 이거를 예방주사 백신이라 그러죠. 이걸 다 후천 면역이라고 그러고 아주 깊이 들어온 면역이죠. 기억 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T임파구하고 B임파구 연결이죠. 이렇게 오프닝을 해놓고 이 트랜스포 팩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트랜스펙터의 기원, 레가시, 근본, 근원, 제일 먼저 찾은, 물론 트랜스펙터는 창세 때부터 있었던 거지만 모든 피를 가진 동물의 피 안에는 면역이 있었죠. 트랜스펙터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한 건 1949년, 6.25 1년 전입니다. 이분 로렌스 박사가 발견했습니다. 자, 이 근원을 찾아가 보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D.H. Dr. 헨리 셔우드 로렌스를 딱 찾으면 뉴욕 타임스 기사가 나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게 2004년 4월 8일인데 이 뉴스가 87세에 돌아가신
이분의 뉴스를 영어로 된 거를 쭉 기사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렌스 박사는 1949년 T 임팍으로부터 트랜스퍼 팩터라는 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물질은 광범위한 감염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뉴욕타임즈에 쓴 그대로입니다. T 임파구에서 트랜스펙터라는 물질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T 임파구, 요즘 면역은 T 임파구 시대라 그럽니다. T 임파구가 모든 면역을 총괄한다는 게 발견됐거든요. 여기서 면역 정보 물질을 추출한 트랜스퍼 팩터라는 물질을 추출하고 학명으로 이름을 트랜스펙터라고 붙인 겁니다. 예,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트랜스펙터는 작은 분자라서 지금까지도 과학 신비의 중심에 있는 한 부분이다.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더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미국의 국립과학연구소, 국립과학입니다. National Academy of Science. 미국의 링컨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미국을 빛낸 과학자 20명 안에 헨리 셔우드 로렌스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주 경악을 했는데 이분이 헨리 셔우드 로렌스가 미국을 빛낸 과학자 20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 헨리 셔우드 로렌스. 이분이 트랜스퍼 팩터를 발견해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뉴욕타임즈에 나오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죠? 예, 이유를 알게 됩니다. 20세기 위대한 세 가지 발견은 페니실린, 백신, 그리고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예, 이 중에서 유일하게 부작용이 없는 게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다른 두 개는 부작용, 항생제, 내성균, 자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물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트랜스퍼 팩터는 별로 조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고가였어요. 너무나 중요한 면역 정보 물질이지만 정보 중요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죠. 피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초기에서 뽑아내면서 대량 생산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T임파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T임파구에서 여기 가상살에 있는 허옇게 튀어나온 물질들, 버피코트라는데 이게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면역 정보 물질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출했는가라는 게 저 책에 트랜스펙터 비밀이라는 책에 저는 이걸 추출 어떻게 했는지 이제 궁금했어요. 여기 보니까 DLE, Dialyzable Leukocyte Estradiol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으로 걸러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굵은 세포는 놔두고 가는 물질만, 작은 물질만 채로 걸러낸 거죠. 이걸 걸러내서 트랜스펙터가 발견된 이후에 그 물질, 그게 면역 정보 물질이라는 거 발견되면 유레카, 환호성을 올렸죠.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도에 피에서 백혈구에서 뽑아낸 트랜스펙터로 나병 중증 환자 4명을 완치를 한 서울대학교 임수덕 교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신문에 나온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다가 상용화가 안 되다가 초유와 난항에서 발견이 됨으로써 대량 생산을 1998년에 한 양심적인 기업가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돼서 정말 싼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죠. 트랜스펙터는 얘기했듯이 현대의학에서 발견했고 자연의학에서 생산하는 가교 역할,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의 가교 역할입니다. 제가 트랜스펙터에 관한 정보를 저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오픈하면서 어떻게 트랜스퍼 팩터를 추적해서 공부하고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게 어떤 건지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저는 이런 순서로 족보, 지니얼러지를 찾아보고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아까 봤던 거, 그다음 펀메드 이런 자료들을 보기를 권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권하는 건 discovertranspector.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어로 된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자동 번역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Dr. Darren C. 리포트, 자나 1999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암 환자 20명 가지고 임상을 한 자료인데 이런 거는 암 환자나 암 환자 가족은 한번 검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책인데 이건 번역된 책이 나옵니다. Transpecting Immune System에서 아론 화이트 교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인용을 합니다. 공인기관의 인증이 중요하죠. 자, 책도 있고
족보도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인정했느냐? PDR, 미국 의사약사 50만 명이 보는 Prescribed Digital Reference라는 저거를 보면 아주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보건부 발표문, 임상 자료는 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트랜스펙터 학회 자료 11자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들만 쫙 보면 트랜스펙터에 대해서 대략 이 포라이프라는 생산 회사가 아닌 곳에서 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다 공부합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트랜스퍼 팍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정말 알고 싶은 건 다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얘기했듯이 50만 명의 미국 의사 약사가 보는 레퍼런스로 보는 Prescribed Digital Reference 50만 명이 보면 7천만 번 이상 사용 1년에 어마어마하게 사용되는 모르는 의사가 있을 수가 없죠. PDR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뭐라고 써있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Product Description이라는 건 이 제품 트랜스퍼 팩터를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포라이프의 트랜스펙터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면역 시스템을, 면역 체계를 교육시키고 강화시키고 조절한다. 아까 그랬죠. 교육하는 거는 기억하는 면역, 후천 면역이고 enhance, 강화시키는 건 선천 면역입니다. 강화. 그 다음에 조절 면역, 자가 면역과 관계되는 거는 balance. 이렇게 해서 면역의 세 가지, 위키백과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게 트랜스펙터라는 물질입니다. 공부에 범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쫙 PDR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면 선천면역, 후천면역 이게 다 나옵니다. 1번은 선천면역, 2번은 후천면역. 다 나와요. 이뮤노글로빈의 선천면역, 면역의 지능이 있다. 면역 조절.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게 번역이 돼서 지금 나와서 볼 수 있고요. 펍메드는 국립의학 도서관인데 이거는 제가 이걸 왜 인용을 하냐면 펍메드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제가 대표적으로 이 한 자료만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요. discovertransfervector.com이라는 거 안에는 많은 분들의 이제 PDF 책자, 소책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유명한 분들, 헤넨이나 두안 타운센 교수나 이런 분들의 자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윌리엄 헤넨이 쓴 글에는 이런 글도 있어요. 트랜스펙터는 아주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필수 물질일수록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다. 물 같은 거. 트랜스펙터가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하등동물에게도 필수적인 이런 물질이라는 설명이 있고,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96년에 트랜스펙터를 이용한 자폐아들이 아니고 자폐아들, 트랜스펙터를 이용해서 자폐아를 임상한 게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나옵니다. 번역이 40명의 자폐아인데 22명. 그 결론적으로 3년 반 동안 치료했는데 트랜스펙터 6주 동안에 3일 투여를 했는데 이게 그 22명 중에 21명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 정도면 이건 뭐 거의 90% 이상 개선이 되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자폐아가 트랜스펙터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40명의 자폐아들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자료를 읽어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제목을 딱 가지고 구글로 검색을 딱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Dialyzable lymphocyte extract 가지고 한 거를 딱 구글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펍메드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면 요즘은 구글 검색을 하면 뭐 정말 거짓말 못해요. 그냥 엉터리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아주 뿌리 끝까지 찾아서 자동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좀 깊게 찾아보시고 트랜스펙터를 공부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와 우리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닥터 데렐시 리포트도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구글 검색하면. 여기 보면은 암 환자들을요. 20명, 남자 12명, 여자 8명에서 평균 나이 49세. 근데 평균 기대 수명이 3.7개월. 거의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트랜스펙터 플러스를 써서 어떻게 400%의 면역 상승을 여기서 발견하고 하는 논문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트랜스펙터가 면역을 많이 좋게 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다음 제가 하나 권해드리는 거 아론 화이트 아까 책이 있었잖아요. 아론 화이트 책을 이 책은 번역된 책도 있고 원본도 있습니다. 이분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 화이트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할 거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세균을 암소에다가 감염시켜가지고 암소에서 그 초유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트랜스펙타를 뽑아내가지고 하면 백신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백신은 3년, 5년 걸리지만 6개월 내로 모든 백신을 다 없애고 이걸로 바꿀 수 있다. 트랜스펙타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이분이 아주 열을 내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분은 신경과학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트랜스펙터를 발견해서 이런 엄청난 물질이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느냐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논문을 1000개를 읽고서 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한 160가지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랜스퍼 팩터라는 물질을 제대로 공부한 의학 박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깜짝 놀래고 매니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은 포라이프라는 이 회사, 면역제 트랜스펙터 만드는 회사하고는 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학자입니다. 지금도. 이분이 자연살해 세포에 대한 정의를 했을 때 제가 정말 밝아졌죠. 조금 깊은 내용이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에서 짜나 리포트, 제가 NK 활동성을 높이는 거에 대한 리포트를 찾는 요령을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NK 세포 활동성을 트랜스펙터 플러스가 초기에 나올 때 248%, 논이나 알로에베라가 15% 정도 할 때 트랜스퍼 팩터가 240%를 향상시킨다는 동영상 자료입니다. 지금은 437%입니다. 논이 알로에베라가 15%일 때, 마늘 건조추 23%일 때, 동충하초가 28%일 때,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암식품을 다 줄 세워놓고 미국의 건강기능식품협회, Journal of American Nutraceutical Association이라는 미국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개간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1999년 겨울팔에 나온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 발전했죠. 2021년 5월에 미국 컨벤션에서 트랜스퍼 팩터는 NK 활동성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숫자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 NK 세포를.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고 2022년 10월 작년 10월에 제가 미국에 다녀왔는데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뮨 부스트라는 제품인데 제가 어제도 이걸 먹어봤는데 몸이 진짜 안 좋은데 이거를 거의 막 쓰러질 정도로 안 좋을 때 온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거를 딱 한 포를 먹었더니 진짜 10분, 15분 만에 그냥 피로가 풀면서 면역이 확 좋아지면서요. 그렇게 몸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복용량의 비밀인데 1000ml 트랜스펙터가 들어가 있을 때 비타민 C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혈액에서 추출할 때 많은 양을 못 써봤어요. 근데 이게 초유에서 추출하면서 가격이 좀 싸니까 많은 양을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이 먹어도 괜찮냐 하는 거를 PDR에서는 40g, 133알까지는 발표가 돼 있습니다. 133알.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먹죠. 많이 먹어야 60알 정도 먹죠. 우리 보통 아주 심각할 때는 많이 먹기도 하죠. 이뮨 부스트라는 놀라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암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될까 해서 간단하게 좀 깊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이가 캔서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떡하죠? 백발백중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의사가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갑니다. 건강식품 이런 데 안 옵니다. 왜?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이후 원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병원 아는 사람 찾아서 소개받기. 자, 일단 큰 병원에서 확실한 검사받기 하죠. 정밀 검사를 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근데 수술에 항암 방사선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길면 6개월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망 이렇게 되죠. 안도, 표준 수술 항암 방사선 하면
이제 된다. 그러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도. 안 된다. 낭망. 그러면 낭망한데 뭐 합니까? 자연의학, 한의학, 소문, 건강식품 쫓아갑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게 되죠.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도움되는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저는 이 캔서 아웃사이드 박스, 스텝 아웃사이드 박스라는 책을 500페이지짜리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의사들이 검증한 모든 건강기능식품, 항암식품들을 39개를 소개한 책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방법도 자연 치료 방법 한 20가지 정도 소개한 건데,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독일의 암 치료법 16가지를 소개한 독일의 유명한 10개 병원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자, 이 두 개 책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자연의학이 뭐 하는 데인가 하는 거를 상식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거는 자연의학과 현대의학은 승패가 갈려하는 경쟁 관계가 넌 맞고 난 틀린 거 아니다는 거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도와하는 협력 관계라는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대개들 너무 한쪽이 너무 원사이드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자, 검사 결과가 표준 치료 가능하다 그러면 안도하고 안 된다 그러면 낭망하죠. 생각하는데 표준 치료가 안도할 만한 거냐 생각해 봐야 돼요.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이 중에 두 가지는 바람성이다. 자, 이게 책에 나오고 보통 많이 이런 자료 나오죠. 항암과 방사선은 사실은 바람성이에요. 그렇지만 차악을 택하는 거죠.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바람성이지만 하는 거지 이게 결코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불로 불을 끄는 거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표준 치료가 가능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표준 치료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항암 방사선 된답니다. 그러면 모든 자연 치료 방법을 끊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표준 치료를 가능하도록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표준 치료 동안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야 되고 표준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이 세 가지 방면에 전, 중간, 후 반드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몸을? 면역을 높이고 백혈구의 건강을 NK세포 활동성을 숫자를 이 모든 방면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바다로 간 트로트 소녀 5부작에 보면은 의사가 병원에서 대학병원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박서진이라는 가수 이게 어릴 때 엄마가 자궁암인데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데 백혈구 수치를 올려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2부작의 2부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올려오라니까 난감하고만 그래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올려오냐 이거예요. 건강식품 먹지 말라 그래요. 그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공부를 해야죠. 의사 선생님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프로토콜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떠냐? 암 환자는 건강한 사람 7분의 1입니다. NK 활성도. 즉 면역이 7분의 1인데 여기서 항암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암 한 다음에 먹으래요. 건강식품을. 항암하고 나면 면역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거기서 또 3분의 1, 5분의 1 떨어져요. 그럼 이때는 건강식품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너무 나쁘니까. 뭐 좀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건 뭐냐면 암 환자를 항암하기 전에 면역을 높여서 면역요법이 많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 친구가 항암을 하는데 트랜스펙터를 먹고 가라 그랬는데 2알, 3알 먹고 해가지고는 내가 그러고 갔더니 면역이 너무 떨어졌다고 30만 원짜리 자닥신 주사를 2번 60만 원 돈도 하나도 없는 친구가 60만 원을 내고 주사를 맞았더라고. 항암을 못하니까 면역이 나빠서 백혈구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녀석을 제가 막 뭐라 그래가지고 혼을 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15알씩 꼬박꼬박 먹고 있다 그러더니 병원에 갔더니 최 회장 덕분이다 그러면서 하루 12알씩 먹었더니 면역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의사가 좋아하더군. 그래서 아주 의사 표정이 찢어지더라고. 왜 의사가 권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 의사가. 트랜스펙터를 먹고 이렇게 좋아질 걸 왜 60만 원을 씁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표준 치료 가능하다고 좋아할 거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 치료 동안에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너무 중요하죠? 표준 치료 동안에는
아, 치료하는 동안에 먹지 마세요. 그래. 아, 밥 안 먹습니까? 치료하는 동안에? 치료 중에도 면역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 중에도. 면역, 암 환자가 이런 상태에서 치료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표준 항암 치료, 항암 같은 거 하고 나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하냐 이거예요.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면역을 높이지 않고, 면역을 전혀 먹지 않고, 밥은 먹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면역요법으로 암 환자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면역요법을 병행하면 안 떨어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면역이 안 떨어져서 계속 항암 받아서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왜 면역으로 이렇게 그 건강을, 면역을 유지하는 일을 왜 안 하냐, 이거.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 의사 선생님이 PDR을 보고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면 말 들어도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했잖아요. 보여드리고 공부하게 하세요. 마지막, 재발 가능성 줄이기. 표준 치료 끝났어. 그 다음엔 다 기다려요. 아이고, 이거 암 걸리면 어떡하나. 바들바들 떨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거. 병의 재발, 병의 뿌리하고 관계돼요. 왜 병이 걸렸을까요? 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서 병이 생겼잖아요. 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잘못 사는 걸 원상복귀 시켜야죠. 잘못 사는 거. 지금은 암의 원인이요. 95%, 90에서 95%는 환경, 음식, 담배, 염증, 비만, 이게 전부 암의 원인이라고 저 유명한 윌리엄 리가 테드 강의에서 수천만 명이 보는 강의. 의사들이 다 저걸 써요. 의사들도 요즘 공부하는 의사는 다 알아요. 선천적이다? 뭐 가족력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병의 뿌리는 다 나왔어요. 수분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 5가지에서 40점 이하 과락 점수 맞으면 거의 암에 걸립니다. 아무리 조상이 암이 안 걸려도 본인은 걸립니다. 100% 걸립니다. 거의 90% 이상. 면역 깨져가지고 나이까지 먹으면 당연히 암, 고혈압, 당뇨, 치매, 신부전증 걸리죠. 그러면 이 뿌리를 제거를 해줘야 재발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예, 뭐 면역 제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엉망진창 살면서 또 재발했다고. 트랜스팩터 먹었는데 왜 재발? 엉망진창 살면 팩터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표준 치료 진행에 대한 입장과 준비를 정리를 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검사 의사 권유사항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왜냐하면 병원 의사에게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약은 약사가. 그러나 건강은 다릅니다. 건강은 병원의 영역이 아니에요. 표준치료 전중 후에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챙겨야 돼요. 밥은 안 먹을 겁니까? 밥 먹잖아요. 근데 건강식품은 왜 물어봐요? 왜? 건강식품 중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물어보려면 트랜스펙터에 대해서 PDR 자료 보고 의사가 검토라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는 믿어도 돼. 건강은 면역 중에서도 선천면역. 이거는 자연의학의 영역이다. 모든 질병 뿌리가 있고 암도 동일하다. 최적의 면역 강화 방법을 찾아서 면역 항암 전중 후 해야 된다. 표준 치료 불가능하다면 낭망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말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자연의학, 한의학, 소문, 건강식 이렇게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는 90% 이상 이런 말을 해요. 자연의학에서 이 웹스터 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대체학, 자연의학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신 병원에 안 갔으면 90% 살 수 있다. 조금 오버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분의 얘기는 나름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캔서 스텝 아웃사이드 박스라는 저 책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제안은 이겁니다. 병원의 진단과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절대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연의학 전문을부터 배우고 배운 그대로 결기를 가지고 섭생을 회복하고 최고의 면역요법을 세대하여 철저하게 지키고 주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으면서 관리한다. 검사 받다가요. 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좋아지면 병원 검사하다가 표적 치료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거반 또 돌아가세요. 아, 그 참 그러면서 다 끊어버려요. 제품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사망하시는 이런 건을 보고서 제가 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자,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트랜스퍼 팩터에 아까 처음 얘기할 때 뉴욕타임즈에 중심, 예? 의학 그 비밀의 중심, 그 미스테리라죠.
신비의 중심에 있는 게 트랜스퍼 팩터다. 트랜스퍼 팩터는 신비스러운 물질로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998년, 96년 이때부터 유체 분석기라는 걸 비롯해서 많은 수십억짜리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하던 장비들이 전부 분자 단위 연구하는 장비가 지금 전부 놀고 있어요. 대학마다. 6개 대학에서 이 트랜스펙터를 분자 단위의 연구를 2018년, 17년 이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매년 논문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논문들이 나옵니다. 트랜스펙터가 NK 활동성뿐만이 아니라 숫자까지도 늘린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신비가 Unveiling Scientific 과학 신비의 미스터리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2018년 폴라이프 20주년 됐던데 프리오바이틱스라는 유산균에 트랜스펙터가 들어가니까 868% 유산균의 효능이 증가한다. 발표됐죠? 두 번째, 트랜스펙터 콜라겐. 보통 콜라겐 중에서 가장 좋은 콜라겐을 만든 다음에 가장 미세하고 가장 다양한 콜라겐을 만든 다음에 트랜스펙터를 집어넣더니 277% 세포 수명을 늘리더라. 그 피부 재생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죠. 세 번째는 트랜스펙터 플러스의 세포 활동 증가, 세포 단위로 측정을 한 게 이제 2020년 PDR에 실렸고요. 네 번째는 마크로폴지하고 이뮤노글로빈 G까지도 올리더라. 이뮤노글로빈 A뿐만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2020 작년 10월에 이뮨부스트. 48시간인 줄 알았던 게 2시간 만에 면역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이게 논문으로 제3의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한 논문이 이게 곧 네이처지에 실린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그 잡지에 실린다고, 과학 잡지에. 트랜스펙터 슬립라이트라고 놀라운 물질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수면 과학의 정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좀 정말 많은 숫자를 지금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024년 이런 식으로 계속 벗겨지는 과학의 신비. 예. 건강은 면역이고 면역은 트랜스퍼 팩터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제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퍼 팩터만 깊이 다뤘습니다. 예. 이 깊이 다룬 이 트랜스퍼 팩터의 회사, 이 면역 중심 면역 시스템 회사는 거기에 걸맞는 주변 많은 제품, 관절에 좋은 타베트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트랜스펙터에다가 홍삼물 더해가지고 만든 진짜 종합적인 면역을 돕는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명적 시대 필수품인 이 트랜스퍼 팩터의 주변 제품도 너무 놀랐기 때문에 막 두리번 하게 되는데, 이런 트랜스퍼 팩터가 2030년까지 300만 가구 전 세계 300만 가구의 식탁에 필수품으로 놓이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이뮤노프로네어 면역가가 돼서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면역이죠.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웹사이트는 www.forlife.com 1053-3823입니다. 전화번호는 404-563-2329로 연락주세요. 전화를 못 받을 경우 메시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